이 나라 군인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본분도 다 상실하고요. 정말 이 문정권 하에서 완벽하게 해체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누구와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군은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키라고 경비원을 고용을 하고 경비회사에 외주를 주듯이 군도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돈 주고 외주를 주는 게 낫죠. 국방 예산이 40 무슨 한 5조쯤 안 됩니까? 그러면 이 국방 예산을 가지고 외주를 주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의무 복무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트럼프한테 그 돈 주면요, 아마 좋다고 미군들로 한국 보내가 알아서 지켜줄 겁니다. 왜 자주 국방을 합니까? 자주 국방이 아니라 자주 해체를 하고 있잖아요. 송영무가요. 자, 어제 첫 공개 강연을 가졌는데 9.19 군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끌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말린 과정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그래서 9.19 군사 합의가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개진하면서 군사 합의서를 갖다가 우리가 꼭 완성시켜야 된다 말을 하면서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역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냉전 체제 때는 체제 유지를 위해 전쟁 공포심이 유지돼야 됐던 만큼 국민과 군이 6.25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를 이제 걷어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과거 소련으로부터 군수 물자를 지원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는 푸틴이나 시진핑을 찾아가고 전쟁할 거니 물자 대달라 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거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주체 사상에, 김정은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접근하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북한 군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저런 정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해군 참모총장을 하고 또 정치판에 끈을 대서 국방부 장관까지 헤쳐먹는 나라가요. 이거는 정말 창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장관 될 때도 보면 온갖 방산 비리 등에 연루돼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왔음에도 장관이 억지로 됐습니다. 자, 비리 많은 사람을 국방장관 시켜서 문 정권이 이제 김정은을 옹호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이제 마치 아주 잘된 합의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망언이 나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북 식량 지원은 안보와 무관하다.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의 가진 사고 중에요. 북한에 우리가 북한 정권을 향해서 쌀을 주면 북한 정권이 안보와 인도주의적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는 정권입니까? 북한 정권이 받지 한국이 북한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쌀을 북한의 쌀 뒤주에다가 넣어줍니까? 어떻게 안보와 무관합니까? 북한이 이 쌀을 갖다가 가져가서 어떻게 할지는 북한 정부에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보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사일을 쏴도 인도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이 인도적 미사일이라는 표현이 지금 붙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아주 인도적으로 쐈어. 바다로 쐈으니까. 자, 북한이 서울로 쐈으면 어떻게 됐겠어? 평택으로 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런데 인도적으로 바다 가운데 돌출한
바위에다가 쌓았으니 얼마나 인도적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자들은요, 먼저부터 그렇게 동포의식을 가졌다고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된다고 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 팔아가지고 쌀 사서 주든가. 대통령 무슨 양산에 집 팔아서 쌀 사서 주든가. 너들 돈으로 주면 누가 뭘 하겠어요? 그건 누구 자유지. 정말 괘씸한 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그거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헛소리하며 북한의 특사 파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대북 식량 지원을 곧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정의용이가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자들이 이미 주려고 작정을 했고, 그래서 식량 지원 원칙을 확정했고 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곧 밝히겠다. 트럼프와 전화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를 했다. 트럼프가 한국이 인도적으로 북한에 식량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7일날 전화통화. 그런데 7일날 전화통화에서 미국 쪽의 입장은 쌀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비건이 그 직후에 한국에 왔는데 북한의 식량 지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북 제재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 또 전화로 얼렁뚱땅 썩 흘러가는 투로 이야기하고 뻥치고 있습니다. 그래, 트럼프가 내달 한국에 온다니까 그 전에 북한에 아마 식량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식량을 줘야 된다가 앞선 게 하나도 없어요. 갤럽이 조사한데도 지원해야 된다 44, 주지 말아야 된다가 47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북한에 쌀 줘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많게 나온 것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북한에 정말로 식량이 부족한가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소리가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했는데 북한의 1분기 대중 식량 수입액이 담배나 과일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자, 대중 수입액이 4억 5천만 불쯤 되는데 그중에 식량은 4%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오히려 과일, 견과류, 담배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실제로 북한이 뭐 식량이 136만 톤이 부족해서 지금 기아지경이다라는 이야기와 좀 차이가 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식량난을 과장하고 있고 식량난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그 다음에 미북 회담을 이렇게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마당 활성화로 유엔 제재도 북한 경제는 잘 굴러가고 있고 쌀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북 제재로 이렇게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민의 굶주림을 갖다가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에 식량난이 있는가라는 부분부터도 지금 다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통일부는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식량 지원 요청이 없었음에도 한국이 그 식량을 먼저 주겠다 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에도 쌀이 부족해서 쌀 돈이 없어서 3kg씩 싸먹거나 아직 봉투쌀 먹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쌀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리 안 좋은 쌀도 5만 원 이상이라서 좀 먹을만 하면 6만 5천 원, 7만 원을 줘야 해서 쌀 때문에 정말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북한을 걱정하고 있냐. 저는 문재인이 정말로 좀 뻔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두 군데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이 그 전날 이해찬이 부르니까 가서 경기도 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20분 만에 버스료를 올린다. 이렇게 답할 때부터 뭔가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요. 자, 이재명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부분, 즉 그들은 문파하고는 거리가 멀고 문재인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좌파고요. 또 이재명의 친서민적인 포퓰리즘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파는 가시게 찬 친북파들이고 이건 오리지널 좌파라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과 문파들이 결이 다르고 그래서 어제 문파들은 분이 안 풀려서 막 어제 집회까지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은 지금 이번에 이재명에게 유죄를 떨었으면 정권은 이재명을 보복하는 부분은 속이 시원하겠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 내년 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지지자들을 이 정권이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전체 지금 문 정권 지지자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20%는 이재명 지지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요. 그럼 이 20%가 빠져버렸을 때 내년 총선에서 문 정권은 이렇게 근소한 표차로 수도권의 싸움을 다툴 때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현 시점에서 이재명을 제거하는 이익보다 이재명이 제거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손실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어제 일단은 무죄로 해주고 대법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총선 뒤로 빼게 되면 결국은 총선 결과 보고 이재명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자존심을 좀 상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보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희정은 제거해도 충청도 민심이 안희정 때문에 문 정권에 화가 나서 달라드는 부분은 없지만은 또 양성종가 가서 지금 지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재명은 제거했을 때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권을 향해서 칼을 든다. 이걸 우려해서 이재명을 일단은 살려줬다고 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여전히 제거하고 싶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어쨌든 자신의 바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 정권의 칼날에 문중용을 언급했음에도 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선거가 있다는 것이 이재명한테는 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시간 끌기 싸움에서 이재명이 승리한 것이다. 자, 이재명은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국가 권력기관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어제 삼성 서초동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에 검찰이 사람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고 삼성전자의 이 TF가 어떤 TF인가 하면 사업지원 TF라고 하는 거기에 수장인 정현호 사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거기 소속 백모 상무 등도 이미 구속시킨 뒤에 윗선으로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면서 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본사를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겉으로 명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삼성전자 본사에서 시켰다 하는 부분을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보면 문재인이 화성의 삼성전자 공장을 찾아가서 이재용 등을 두드리고 이재용이 활짝 웃고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계속 수사하던 삼성바이오로직 문제 부분을 가지고 임원들이 최근에 계속 구속이 되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과 그 자회사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의 본사격인 삼성전자 서초동의 사업지원 TF를 또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 이재용 측근의 지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숨기고 증거 자료들을 숨기는데 역할을 했다. 이걸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본사에서 했다면 이제 이재용이 이걸 시켰느냐 알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번질 거라고 봅니다. 삼성의 스타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알아서 이런 걸 다 시키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뭘 노리고 이런 걸까요? 한편으로는 삼성을 봐줘서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문 정권이 무슨 최순실 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이재용의 문제, 무슨 성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털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실을 적발해서 삼성으로 하여금 뭔가를 부르라고 강요 압박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뭘 가지고 저렇게 할 것이냐. 거의 삼성의 숨통을 쪼을 만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자 죽을래 살래 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걸 내놓아라.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나쁜데 문정권이 삼성 문을 닫게 하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제 이재용 코앞에까지 수사를 진전시킨다?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리는 부분은 뭐냐? 삼성을 해체해서 차지하겠다? 그것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삼성이 정권이 원하는 뭔가를 내놔라. 북한에 투자해라. 그것도 아닐 거라고. 이제 뭐 작년에 북한에 갈 때야 그런 논의들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 정권도 알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 전에 삼성이 정치적으로 연루되었던 지금 구정권에서의 문제들을 다 털어놔라. 이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코너까지 몰아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또 봐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특정 회사에 가놓고 한편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사하고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답이죠. 어떻게 수사 중인 회사를 가고 있어요? 재판 중인 회사를 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주는 것과 또 더 해야 될 일은 별개라고 하는 문 정권의 변태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용이 여기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삼성 보고 내놔라는 것은 우리가 총선에서 야당을 썰어버릴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터지지 않았던 또 다른 정경유착의 사례들을 내놔라. 또 특정 인물에 대한 약점 자료들을 내놔라. 누구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알만한데요. 이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현호 사장이라는 사람은 삼성그룹 전체의 컨트롤 타워 구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성바이오로직과 관련되고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총 지시하고 다 일을 했다고 봅니다. 이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라는 것은 2017년 2월에 그때까지 있던 전략기획실 차원의 삼성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미전실, 미래전략실이 당시에 최순실 사건 등으로 해체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해체했다고 사라졌느냐? 아니지요. 이름만 이제 더 이상하게 바꾸어서 사업지원 TF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미래전략실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삼성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자회사 삼성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들, 뭐 땅 밑에 회사 땅 밑에 파묻어 놓고 집에 갖다 놓고 깨고 한 이런 것들이 다 삼성전자 이 TF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증거인멸을 지시 감독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속된 임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실토했고 그 윗선은
그야말로 기획실장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 작업에 대한 조사가 분식 회계를 넘어서 이재용의 부회장 승계 작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없애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건드려서 이제 여차하면 이재용이 승계 무효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삼성 측을 통해 뭔가를 지금 내놔라고 압박을 하는 거고, 정현호 사장 사무실을 뒤졌다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확보해서 이제 빼대를 갖추는 그런 수순에 돌입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뭘 내놓을 거냐? 혹시 선거 앞두고 또 야당이 초토화되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